세상에 종말이 왔지만 대단한 사건은 없다고 상상해봅시다. 종말은 거대한 운석의 낙하나 좀비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간 여행을 위한 우주선을 만들고 지구에 사는 것이 지겨워져서 지구를 떠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지구인을 태운 마지막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는 순간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편의시설, 전기, 경제,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이 외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비디오 게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새로운 게임을 베타 테스트한 후 11주 후에 게임이 있는 서버가 삭제될 것이라고 플레이어들에게 알렸습니다. 플레이어는 곧 사라질 세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업적과 퀘스트 완료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개발자들은 게임 플레이를 분석하여 몇 주 안에 종말이 닥칠 경우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파악했습니다. 게임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플레이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상세계에는 혼돈이 없었어요. 모두 그냥 플레이만 했을 뿐 경험치를 쌓거나 캐릭터 레벨을 올리기 위한 아이템을 수집하지 않았어요. 통과한 테스트 횟수는 매일 감소했습니다. 캐릭터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나 경력, 전문 기술 향상에 대한 생각을 멈출 거예요. 공통의 문제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서로 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종말 시뮬레이션 연구는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비상사태와 글로벌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주선이 출발할 때 늦잠을 잤던 사람들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음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많은 생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먹을 음식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틀렸어요. 가장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다윈은 그의 저서에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썼습니다. 무술 유단자의 비행기 조종법을 알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위험한 동물로부터 숨는 방법을 알고 있거나 은신처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예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승리할 거예요. 식량을 확보하려면 대도시를 떠나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버려진 상점에서는 원예 및 채소 재배에 관한 책을 선택해요. 또한 고기를 먹으려면 가축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지구를 떠났을 때 모든 농장의 문을 열어두었고 닭, 소, 칠면조와 다른 동물들이 숲과 들판으로 갔어요. 비옥한 땅이 있는 시골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퀘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힘과 지구력을 훈련하세요. 근육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달리는 건 훌륭한 선택이에요. 혼자라면 생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동료를 구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팀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도중에 물 공급이 끊겨서 강으로 갑니다.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강물을 마시는 건 위험해요. 액체에 녹아 모든 세균을 파괴하는 특수 알약을 사용합니다. 모닥불을 피워서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음식을 찾기 위해 사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숲에서 많은 열매, 버섯, 식용식물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을 먹지 않으려면 처음 보는 걸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이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숲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지침이 담긴 특별한 책을 활용하세요. 항상 조심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야생에는 곰, 늑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있어요. 곰은 겁이 많은 짐승으로 여러분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곰을 겁주어 쫓아내기 위해 소리를 내야 해요. 또한 동물이 집단의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좋아요. 적절한 장소를 찾아 땅을 갈고 채소를 심기 시작하셨군요. 매일 여러분과 친구들은 숲에 가서 칠면조와 토끼를 잡아와서 작은 농장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작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사회의 기본은 법과 규칙이에요.
새로운 세계에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의 광범위한 목록을 작성하면 후손이 이 지식을 받아요. 상호 지원, 서로에 대한 배려, 친절과 사랑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재창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곧 다른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그들과 상품을 교환하고 새로운 통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생존자 중 일부는 혼란을 일으키고 법을 어기지만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은 나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인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재앙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여러 개의 큰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대륙이 침수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행운이 필요할 거예요. 다가오는 물을 피하기 위해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고 화산재로 가득 찬 공기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방독면이나 호흡용 마스크를 찾아야 할 거예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생존자 대부분은 재난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화산 폭발과 쓰나미가 끝나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많은 농장과 슈퍼마켓이 파괴되어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숲과 들판의 많은 동물들이 대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꾸릴 곳을 찾아야 할 거예요. 유독한 화산가스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배를 타고 항해하거나 보호복과 방독면을 쓰고 걸어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여행을 하고 어딘가에서 음식을 찾아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칠면조를 잡거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숲과 들판이 없을 거예요. 대격변은 모든 초목을 파괴하고 거의 모든 지구를 물에 잠기게 할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통조림 음식과 생선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연구를 수행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인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만 가능했죠. 작은 섬이나 물 위에 지어진 작은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빙하기와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어요. 예를 들어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에서 천여 명으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가족을 확장하기 위해 마을 간 결혼으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성공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마을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다른 생존자를 찾고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류에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